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커버드 콜이 또 한 번 진화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버퍼 ETF는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저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하락해도 하락하지 않는 룸이 있다라는 의미의 버퍼 ETF가 출시 예정입니다. 3월 25일인데요. 자, 우리가 S&P 500을 투자할 때 상승과 하락에 일정한 변동폭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25년의 연평균으로 위로 10%, 아래로 10%씩 움직였다라는 것이 S&P의 변동폭인데요. 위로 10% 움직이는 것은 온전히 수치를 하고, 대신에 밑으로 10%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손실을 제로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버퍼 ETF의 큰 골자입니다.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 제가 아주 쉽게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현명하게 보유하는 기관의 투자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은 상승할 때는 플러스고요, 하락할 때는 마이너스인 거죠. 그래서 오를 때는 기분이 좋고 빠질 때는 마음이 아픈데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결국 가장 쉬운 방법이 풋옵션을 매수하는 겁니다. 풋옵션을 매수한다라는 의미는 주식에 파란색 선 이외에 빨간색 선이 추가된다라는 건데요. 자, 이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일정의 보험금, 보증료 같은 겁니다.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주가가 더 하락했을 경우에, 주가가 빠졌을 경우에 미리 정해진 가격에 팔겠다라는 것이 바로 풋옵션인 거죠. 그래서 주가가 더 빠지면요,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이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내 손실은 제한이 될 거고요. 만약에 주가가 오르면은 주식이 오를 텐데, 주식이 빠지면은 내 주식이 빠지는 것에 대비해서 또 이 풋옵션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장기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게 바로 풋옵션을 같이 동시에 매수하는 전략인 겁니다. 커버드 콜이 또 한 번 진화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실제로 기본 커버드 콜을 한번 살펴보면 주식과 옵션을 동시에 보유하는 전략입니다. 주식을 100% 보유하게 되면은요, 오를 때는 너무 좋지만 빠질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기 때문에 최근 1, 2년간의 트렌드는 주식을 일부 포기한 다음에 해지, 자산을 좀 위험을 방어한다라는 전략으로 콜옵션을 매도한다라는 그런 방법으로 배당금을 발생시키는 프리미엄을 수취하는 전략인 거죠. 저 내용이 어렵지만 이겁니다. 주식이 100원, 200원, 300원이 오르더라도 나는 여기 200원에 팔게 라는 계약을 미리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리미엄을 아까 풋옵션의 매수자와 반대로 프리미엄을 미리 받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무조건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오르더라도 200원에 팔게 라는 건데, 이게 바로 프리미엄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하고, 주식이 오를 때는 200원에 판다 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위로 상방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대신에 하방일 때는 이 프리미엄만큼 이득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콜옵션 매도라는 겁니다. 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팔기로 함으로써 프리미엄을 수취한다라는 것이 콜옵션 매도의 큰 전략인 거죠. 그래서 주가가 빠지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것, 혹은 주가가 보합이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커버드 콜의 큰 구조입니다. 자, 그렇지만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프리미엄보다 주식의 하락이 더 큰 경우에는 하락을 온전히 방어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주식이 2% 하락했다. 그리고 프리미엄이 여기 0.8 수준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 토탈로 1.2% 하락이니까 사실 해지로서의 역할을 하긴 하는데 온전히 시장을 방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약점이 있는 거죠. 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바로 여기다가 풋옵션을 추가하는 겁니다. 자, 버퍼 ETF의 출생의 비밀이라고 써놨습니다. 자, 수익적인 측면에서는요, 기초지수가 S&P 500을 따라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따라가도록 설계되어 있다라는 그 근거는 S&P 500의 25년간의 변동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많이 오르면 10% 혹은 그 이상 오르겠지만 일단 평균적으로 10% 오르겠다라는 것을 설계한 거고요. 커버드 콜 같이 상방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내 주식을 팔아 놓을게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방을 방어하면 손실을 10%까지 줄여준다라는 의미는, 자, 기존 커버드 콜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커버드 콜,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여기에 미리 주식을 팔아 놓기 때문에 내 이익은 여기까지 제한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이익에 대한 근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S&P 500의 변동성일 겁니다. 그래서 주식과 콜옵션 매도를 동시에 보유하는 것이 기존 커버드 콜인 거죠. 주식이 많이 오를 때는 당연히 옵션을 미리 매도하기 때문에 기존의 주식보다는 좀 덜 오르겠지만, 실제로 커버드 콜을 보유할 경우에는 시장이 보합이거나 약세일 경우에 더 유리한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처럼 고점일 때 메리트가 있는 거죠. 자, 버퍼 ETF입니다.
기존의 커버드 콜이 빨간색이거든요. 여기다가 이 초록색의 풋옵션, 아까 보셨죠? 풋옵션을 매수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하락할 때 일정 부분 하락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이득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득이 발생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주가가 더 빠지면은 나는 미리 여기다 팔기 때문에 주가가 더 빠지더라도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하나 해놓는 거고요.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게 되면은 자, 풋옵션을 하나를 또 매도해 놓습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만 왜 그러냐 살펴보면은 자, 빠지면 수익을 내는 풋옵션을 추가하는 겁니다. 근데 이 풋옵션에 대한 보증료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프리미엄이 무한정 보증하게 되면 되게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S&P 500의 일정 부분까지를 보장하는 프리미엄을 제공을 하고 더 많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자, 다시 풋옵션을 매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빠지게 되면 하락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보장이 되는 그런 구조인 건데 더 많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보험료를 굳이 내가 걸어가다가 죽을 확률에 대해서 보험금을 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또 프리미엄을 추가적으로 얻는 구조로 풋옵션을 다시 팔아놓습니다. 즉 여기 이상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더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위로 10% 보장이 되는 거고요. 아래로 10%가 보장이 된다라는 그런 형태인 거죠. 어렴풋이만 이해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이 버퍼 ETF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S&P 변동성을 최대한 활용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10% 혹은 15% 보장해 주는 것도 있고요. 100% 보장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100% 보장해 주는 것은 당연히 이 수익이 제한되어 있는 그 폭이 더 크겠죠. 그래서 10%가 딱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락 역시 10%까지 고정이 되고 상방도 고정이 된다는 형태죠. 대충 느낌은 오실 것 같습니다. 자, 하방 제한이 되는 것은 오케이인데 상방이 제한되는 것에 대해서 슬프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S&P는 역사적으로 이 물가지수, 이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물가지수를 제외하고도 물가지수 초과 상승을 기록한 S&P의 역사적인 상승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30년 동안 연평균으로 10% 이상 수준으로 상승했던 것이 S&P의 역사적 변동성인 겁니다. 그래서 상방이 좀 제한되는 것은 싫은 대용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1993년 S&P 500이 상장됐을 때부터 그리고 25년 현재 시점까지의 연평균으로 S&P가 얼마씩 올랐느냐를 비교해보면 자, 가격적으로는 1100% 올랐고요. 총 수익률은 여기 배당이 한 1000% 되는 겁니다. 물론 복리식이 늘어났기 때문에 엄청 그게 커진 건데 연간으로 환산해보면은 10%씩 움직인다라는 거죠. 대략 한 32년 되나요? 연간으로 10%씩 움직인 거다 보니까 위로 10%, 아래로 10%인 변동폭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S&P 500이다라는 거죠. 추가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하면 좋겠지만 환산해보니까 더 많은 수익보다도 하락에 대해서 10%를 보증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설계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블룸버그에서 시즈널리티라고 치면은 이렇게 연간으로 변동폭이 나옵니다. 뭐 여러 데이터가 많을 텐데 자,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 하락폭이 38%가 금융위기 때였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6%고 이때는 코로나 때였고요. 그리고 이때 닷컴 버블 때랑 닷컴 버블 이후로 회계 부정 이슈 나왔을 때가 10%, 20% 나왔습니다. 자, 10% 이상 하락한 때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연간으로 보면은 10% 이상 상승한 때가 또 많거든요. 근데 이건 함정이 또 있습니다. 보면 연평균이라는 함정이에요. 우리가 보통 쉽게 얘기할 때 연평균으로 10% 올랐습니다, 20% 올랐습니다를 많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투자합니까? 중간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뭐 이 시기를 지나간 사람도 있고 뭐 3월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좋은데요. 자, 결국에는 이 연간 이 변동성보다도 표준 편차를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표준 편차는 스파이의 상장 이후로 10.52%예요. 그러니까 위로 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정규분포를 가정했을 때 아래 위로 1년 동안 움직일 수 있는 폭은 자 10.52%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간으로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13.56%니까 일반적인 ETF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0%에서 13%씩 연간으로 움직였던 혹은 표준 편차가 아래 위로 벌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상방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서운해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승폭이 20%도 많은데 이상도 많은데 보면 다 내 것이 아닌 거죠. 1월 1일부터 뭐 31일까지 투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락 방어가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손익 구조를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지금부터 또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얘기가 또 오네요. 밑으로는 10%까지 보장이 되고 위로는 캡만큼, 캡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변동성을 추정해서 10%만큼 이 똑같이 추정을 하다가 넘어가게 되면은 아까 보셨던 콜옵션 매도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익은 발생하지 않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방도 막혀 있고 상방도 막혀 있는 구조인 건데, 자, 시나리오별로 한번 여러분들이 투자했을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갑자기 아주 안 좋은 이슈가 있어서 반도체가 넣는 컴퓨터마다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안 좋은 이슈가 나와서 시장이 20%가 빠졌다라고 한다면은, 자, 버퍼 ETF에서 대해서는 하락이 마이너스 10%까지 보장이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0%까지 내 수익이 발생하는 거고요. 적당한 시장 환경에서 7%가 올랐다 그러면은 7%가 수익이 나는 겁니다. 자, 테슬라가 갑자기 휴머노이드가 대박 났습니다. 그래서 S&P가 15% 올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 상방의 캡이 12%인 거죠. 그래서 나는 12% 캡만큼만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3%에 대한 손실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 손실. 평균 정도로 12% 올랐다라고 한다면 12%까지가 오르는 것이 이런 ETF의 구조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락에 대해서는 10% 방어하고 상방에 대해서는 이게 10%인지 12%인지 정확히 헷갈려가지고 10%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10%. 여러 가지 종류가 많거든요. 대략적으로 아래 위로 10%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좀 필요하냐면은 은퇴자들. 그러니까 배당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 분들도 필요합니다. 배당이 나오면은 또 건보료에 해당되거나 아니면은 피부양자 박탈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은퇴자들 하방과 상방이 좀 제한되어 있더라도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S&P 투자하고 싶은데 10%는 보장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괜찮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S&P 500을 장기적으로 모아가시는 분들한테 풋옵션을 산 효과가 있는 거죠. 하방에 10%의 방어막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S&P나 나스닥을 모아가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버퍼 ETF가 사실 인기가 되게 많아요. 미국에서는요.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포인트는요, 삼성에서 들으면 싫어하겠지만 ETF거든요. 실제로 캡까지 근처에 왔다. 그럼 매도하면 됩니다. 매도가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가지 더 있습니다. 이거는 위험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옵션의 특징입니다. 마이너스 10%까지 손실이 0%인 이런 이유들이 있어요. 자, 첫날에 매수해야 됩니다. 첫날에 딱 세팅이 돼요. 지금 같은 이런 복잡한 구조 보시면은 주식을 기본적으로 보유하면서 콜옵션의 매도, 그리고 풋옵션의 매수, 그러면서 풋옵션을 너무 많이 보장하면 또 헛짓거리가 되기 때문에 또 더 비싼 풋옵션은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구조를 첫날에 세팅을 해요. 첫날에.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이걸 다 일일이 고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1년으로 첫날에 고정됩니다. 그러니까 첫날에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첫날에 안 들어갔다? 그럼 패스하셔도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전 세계에서 옵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스탠다드 옵션과 플렉서블 옵션이 있습니다. 스탠다드 옵션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커버드 콜에서 일 만기, 데일리 커버드 콜, 혹은 위클리 만기, 먼슬리 만기, 이런 것들이 스탠다드 옵션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나와 있는 ETF들의 커버드 콜 옵션 매도입니다. 근데 플렉스 옵션은요, 상대방과의 맞춤형 ETF예요. 그러니까 얘는 1년으로 고정된 거예요. ETF는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가 없잖아요. 구조가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첫날에 이렇게 세팅할 테니까 1년짜리 계약을 하는 상대방을 찾아서 지금 이 세팅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딱 첫날에만 이 마이너스 10% 그리고 상방 10%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해가 크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출시 첫날에 매수하게 되면 이렇게 아까 보셨던 거, 엔비디아 반도체가 폭발하게 되면은 이렇게 10% 버퍼가 생기는 거고, 캡은 10%씩 쌓이는 건데, 중간에 매수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1년을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는, 자, 출시 첫날에는 5천이다 S&P가 라고 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버퍼가 10%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도 10%의 캡이 생기는 겁니다.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자, 하락할 때 진입했다. 만약에 마이너스 5%대 진입해서 S&P 500이 4,750이었다. 근데 나는 하방에 10%가 보장되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5%를 소진했기 때문에 5%만 버퍼가 남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상승 때 진입했다. 만약에 5%가 올랐다라고 한다면은 상승 캡에 대해서는 5%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 첫날에 들어가야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상승 캡까지 거의 진입을 했다. 그래서 5%가 올라서 뭐 5,500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중간에 매도해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요런 ETF 형태가 사실 어렵지만 이해하면 되게 쉬운데요. 첫날에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중간 2, 3일 간볼 수가 없는 그런 ETF의 구조인 거고요. 자, 다만 하나 생각하셔야 될 거는, 자, 1년이 안 된 시점이라고 하면은
S&P 500 지수만큼 버퍼 ETF가 딱딱딱딱 따라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옵션은 1년 동안의 시간 가치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더디게 따라갈 수 있고 더 빨리 따라갈 수도 있고 조금씩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10%라고 해서 얘가 뭐 8, 7일 수도 있다라는 건데 1년을 놓고 보면은 옵션이 결국 만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딱딱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목표이고 첫날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이다라는 거죠. 자, 큰 산은 많이 넘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지금 ETF 중에서 이 디파인드라는 ETF라고 하는 게 바로 버퍼 ETF인데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시장이 커졌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으로 따지면 70조 넘어가는 상황인데 ELS보다 훨씬 안전한 트렌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최초에 나온 이노베이터의 ETF의 자료를 보면은요, 100% S&P가 하락했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15% 버퍼를 가져간 거고요. 위로 조금 더 적게 캡을 씌운 그런 ETF예요. 하락이 15%가 방어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5%인 경우에는 손실이 제로인 거죠. 똑같으면은 똑같은 건데 이 캡 레벨이라고 하는 것 위에 상방이 제한되어 있는 구조에서 S&P가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은 상방이 제한되어 있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실 거고요. 제가 설명드렸던 건데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주식을 기본적으로 보유하는 거, 그다음에 풋옵션을 매수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이 요렇게 매수하고 요렇게 매도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렇게 하방이 여기까지는 손실이 없는 구조인 거고 하방이 넘어가게 되면 손실을 보는 그런 구조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레벨이고 세 번째 레이어를 찾아보면은 이제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상방까지 제한되는 겁니다. 상방을 제한하는 이유는 프리미엄을 받기 위한 거예요. 프리미엄을 여기 받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을 가지고 풋옵션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보시면 되고 완성되면은 하방이 여기까지 제한되고 상방이 계속해서 제한되는 구조로 너무 많이 떨어지지만 않으면은 거의 대부분의 구간에서 S&P 500에 따라 시장을 추종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재밌지 않나요? 이렇게 좀 보시면 대략적으로 느낌만 오시면 돼요. 저도 15년 동안의 이 파생 상품을 하면서 딱 직관적으로 아는 건데 아마 이해하시기는 처음 쉽지 않을 텐데 요런 거 이렇게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삼성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22%가 빠졌을 때는 12%만 빠지겠다라는 게 설정되어 있다라는 거고 9%가 빠지면은 손실이 없다라는 겁니다. 9%가 오르면은 이제 똑같이 9%를 가져가는데 캡까지 올라가면은 10%만 먹겠다라는 겁니다. 상방이 10인가 보네요. 하방은 10%고요. 위로 아래로 10%씩 된다. 그 10%에 대한 근거는 S&P의 역사적인 변동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P-Gen이거든요. 이제 P도 있고 B도 있고 또 뭐더라? 있습니다. P의 버퍼는 15%라는 의미고요. B의 버퍼는 9%라는 의미입니다. 얘는 P죠. 앞에가 P이니까 15% 버퍼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그다음에 제뉴얼이는 1월달에 상장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B젠이면은 이제 9% 아래 위로 상장 그 버퍼가 있는, 그리고 1월달에 상장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보통은 1년마다 상장이 돼요. 그래서 한국에도 아마 이번 출시된 ETF가 성과가 좋다라고 한다면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자, 아래 위로 보장되어 있는데 상방을 같이 추구하는 ETF가 많지 않거든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5년 동안의 상승도 실제로 76%다라는 거죠. 코로나 때 막 폭락했어야 정상인데 뭐 많이 빠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 5년 동안에 76%면 위로 한 15%네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괜찮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버퍼 ETF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사실 더 이상 쉽게 설명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고민을 많이 한 제 자료고요. 출시일에 설정된 이제 이런 옵션들로 1년 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오면 의미가 없어요. 계속해서 1년을 보유한다라고 생각하고 정기 예금보다 낫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빠지면은 10%까지 손실이 보장되는데 위로는 10%까지 같이 먹는다라는 거거든요.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도 아까 보셨던 그 플렉서블 옵션 형태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1년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말이 플렉서블이지 플렉스가 아니에요. 새로운 설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ETF 가격만 움직인다라는 거, 출시 첫날에 들어오면 가장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실제 주가 반영과의 시차는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너무 S&P 1% 올랐는데 ETF가 왜 1% 안 올랐어요 하실 필요 없고요. 1년 되면 알아서 딱 맞춰집니다. 같이 매수하실 분은요, 2025년 3월 25일 날 화요일 날 딱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바로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 설정 당시에 진입하면 가장 메리트가 있습니다. 저는 한 2, 3천 정도 들어갈 건데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할 수도 있고요.
손실 방어형인 건데 균형 잡힌 수익을 추구하시는 은퇴자들 혹은 목돈 운용하시는 분들도 제일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S&P를 추구하고 싶은데 하락이 무서울 경우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적당하게 가져가고 싶은 분들, 직관적이진 않지만 금융상품 개념으로 한번, 보통 이런 거 사모펀드로 많이 나오는데 ETF로 나온 거예요. 포트폴리오로 가정하면 1년 목돈을 거치해야 된다라는 거고, S&P와 QQQ 등 지수를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버퍼가 생기는 겁니다. 풋옵션을 알아서 매수해 주는데 상승도 같이 투자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보는데, 아마 모르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메리트가 있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왜 해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또 궁금하신 거 혹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시면 카페나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